관심 있어 하는 거, 배움에 대한 법이죠, 배움. 그러니까 아이들 또는 이렇게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어떤 힘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독서를 가지고 생각하고, 빵을 끊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습관이라고 이렇게 딱 두 글자로 얘기하는데 그 습관의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습관, 대상을 누굴 생각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 또는 아이에게 게임을 안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 게임을 안 하게 해주고, 행동 수정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뭐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걷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된 것들. 제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때는 7개월, 8개월도 계속 달리고, 마라톤을 어떻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걷는 것들, 아니면 음식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걸 해본 거죠. 그 중에 해보니까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확실히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분화시켜야 돼요. 잘라야 돼요. 모든 것들을. 잘라서 시작해야 돼요. 잘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냥 뭉텅이로 크게 독서 하루에 30분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독서 30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서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독서를 몇 번 해보고 그 시간의 무게에 눌려서 포기하더라. 이런 거죠. 그럼 잘게 어떻게 자르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럼 독서는 어떻게 자를 건데, 독서는 어떻게 단순하지? 어떻게 세분할 거지? 이 생각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독서에서의 단순하고 세분화는 뭐지? 이런 것들이죠. 눈에 잡혀야 돼요. 아주 간단해야 돼요. 잘라놓은 거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반드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검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점검표. 내가 볼 수 있는 아무 데라도, 수첩이라도 이렇게 그어서 한 달에 이렇게 쭉 해도 되고, 핸드폰에 다 달력 있잖아요. 스케줄러에. 거기다가 성공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독서면 독서, 동그라미만 쳐도, 그 다음에 뭐 웃는 표정,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딱 찍어주면 그게 맨 처음에 되게 우스울 것 같잖아요. 그게 일주일 지나면 되게 강력하다니까요. 그렇죠? 강력하죠? 그거 하나로 치는데도 강력해요. 그래서 아이들 스티커를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에게는 스티커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 강화 방법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에게는 이런 자기 체크, 자기 점검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엄청난, 이런, 그러니까 행동을 견인하는 힘이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그게 한 달 지나잖아요. 더 세지고요. 이게 한 6개월 지나봐요. 엄청나게 위력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핸드폰, 내가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핸드폰, 행동점검표에 행동점검표, 그 다음에 수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노트라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에는 반드시 해놓으세요. 제가 이따가 핸드폰에 해놓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것들을 정했으면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데, 구조화는 단순화 세분화예요. 단순화 세분화. 뭐든지 자를 수 있어요. 뭐든지. 어떠한 습관도 대상의 그 행동은 자를 수 있더라. 세분화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실천 점검표, 행동 점검표는 반드시 만드시라. 반드시. 볼게요. 지금은 독서에 대해서 그러면, 독서를 예를 들게요. 독서.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빵 끊기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건 제가 필요해서 했던 거고, 그 모든 습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말만 바꾸면 되는 거죠. 행동수정 결국은 똑같은 습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행동성, 나쁜 거를 좋은 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다 습관이에요.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거 다 습관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러면 이 습관에 대해서 독서를 한번 정할게요. 독서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발도 못 들어가더라. 많이 들어간 사람은 2발, 3발 들어갔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 포기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독서에서는 어떤 것들이 구조한가, 어떤 것들이 단순화시키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독서에서 왜 독서가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어떤 책을 찾아본 게 아니라, 분명히 책에도 있겠죠, 당연히. 왜 사람들이 독서를 오랫동안 못하는가. 책을 읽어도 그 문장이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읽은 문장이 바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겠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된다는 건 한번 눈을 쭉 봐도 바로 쫙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해서 골똘히 정신을 집중해야만 되는 상황이 10분 넘어가면 그거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아시죠? 한참 보면 알죠, 다.
근데 아이들이 첫 번째 독서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들은 문장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돼. 그럼 엄마한테 몇 번을 물어봐. 근데 엄마도 두세 번 물어보면 짜증내잖아요. 네가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이제 책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책을 접할 때,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셔야 돼요. 자기 자존심을. 어른들도 똑같아요. 쉬운 문장의 이야기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쉬운 문장에.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림책, 그 다음에 그림과 글, 뭐 이런 책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쪽 정도? 요 정도 되는 그림책.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 상관이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5, 6학년이 무슨 창피하게 그림책을 읽어요. 상관없어요. 문장, 쉬운 문장, 자주 반복되는 쉬운 문장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문장들은 그냥 턱 눈에 들어오면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턱 들어오면 바로 해석이 돼요. 이게 독서가 정말 안 돼 있으면 5학년, 6학년이라도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근데 그림이 많이 들어가도 굉장히 명작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명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림이 많이 들어간 쉬운 책, 그림이 많이 들어간 어린 왕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린 왕자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저런 거 그냥 턱 갖다 주고 야 재밌다 그건 엄마나 아빠나 재밌는 거지. 아 저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고. 저런 거 말고 누가 봐도 쉬운 책인데 대부분 그림도 괜찮은 그림들 되게 많잖아요. 빌려서 그냥 그런 것들을 아이하고 같이 보세요. 아이하고 같이 보세요. 아이 턱 던져주지 말고. 아이가 이제 읽어줄 나이는 다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고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두 권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같은 작가의 것들을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똑같이 보게 하세요. 같은 거 쉬운 것들. 그림이 있는 책에서도. 그러니까 쉬운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오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쉬운 문장들을 이제 아이가 딱 한 번에 봤을 때 이게 무슨 문장이야 라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는 정말 훈련은 뭐냐면 훈련인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훈련이어야 돼요. 훈련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재밌네 이게 똑같잖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 CC인데 CC라고 밝히면 깨지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깨지잖아요. 그게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표현을 안 한 커플들이 되게 오래 가잖아요. 똑같이 아이에게도 너는 지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훈련을 거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재밌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입장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재밌는 거를 같이 하는 거라는 거죠. 독서를 너는 습관화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아이들도 쉽게 안다라는 거죠.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장의 이야기책, 그러면 이제는 그림이 좀 빠지고 글씨가 조금 늘어나는 것들로, 그러면 글씨가 좀 큰 것만 있는 거 뭐 이런 건데 당연히 책이 좋은 책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책이 좋아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몇 번만 보면 돼.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냥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말고 쳐보면은 필독도서 뭐 이런 것들 쳐보세요. 초등학생 필독도서 그러면 거기에 필독도서라고 나와 있는 어디서 어떤 재단에서 추천하는 필독도서에 나쁜 게 들어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박 명목잖아요. 이거 반드시 거쳐야 돼요. 쉬운 문장 책을 얘가 무슨 쉬운 문장이야 이런 것들을 안 거치는데 왜 쉬운 문장이냐면 아이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문장에 익숙해져야 돼요. 반드시. 아이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문장에.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이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첫 번째, 읽어도 문장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쉬운 문장의 이야기책, 어려운 문장의 이야기책,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이 되게 싫어. 그러면 아주 쉬운 책부터 굉장히 명작인 것들 있잖아요. 짧은 동화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알사탕 이런 것들은 뭐 어른 읽어도 손색이 없잖아요, 진짜. 그런 책들도 계속 읽어보시면 그것들이 문해력이라는 건 결국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단어,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쉬운 문장, 어려운 문장, 복합적인 문장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문장 구조가 자연스럽게 막 들어와야지만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하다. 우리가 왜 철학책을 읽다가 말아요. 던져버리고 에이 이런 하고 그쵸 망할 놈에 이런. 왜냐면은 그 철학자들은 독자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특히 칸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 노골적으로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사유했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쉽게 설명하는 것들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생각들은 오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로 빠지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언어하고 철저하게 정제된 언어만 쓴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책들 보면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책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것들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굳이 독서를 하는데 나는 철학책을 한번 읽어볼 거야. 안 그래도 돼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 읽고 싶은 책들,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읽고 싶어 그 영역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 끝까지 가도 돼요.